공수처와 경찰이 중심이 되고 있는 공조본, 이 법원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오늘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금을 하는 이 체포영장, 우리 헌정사상으로 처음으로 발부가 됐는데 윤 대통령 측에선 불법 무효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죠. 윤곽근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를 소환할 때 사전 조율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사전 조율 한 번 없었다니 권력자라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음표가 지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총 5차례의 소환 불응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사실은 조율의 절차를 거쳤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기 전에 이제 출석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했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조율 한번 안 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이 사실은 일정 조율하고 같은 효과였습니다. 한 번에 집행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 이 송달 서류도 아예 그냥 수치 거부를 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체포영장 청구를 불가피하게 한 건데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정 조율 한 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정 전체로 봤을 때 그거는 조금 어긋난 얘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소환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 자체가 조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까지 이제 밟아보겠다. 쉽게 얘기하면 체포영장 신청 자체도 발부 자체도 불법이란 말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수처 중심으로 지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셈인데 공수처는 이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고 그게 발부됐기 때문에 불법, 무효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하겠고 여기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고 다양한 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질 리가 없을 터인데 예. 저는 이제 법적으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나 이런 거 진행이 불법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했어요. 이미 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 일각의 주장대로 수사권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면 법원이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영장 청구를 하면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말아야죠. 예. 근데 지금 받아들여서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기 전에 해석을 했다. 수사권 여부를. 예. 그래서 그런데 또 앞에 또 선례가 있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내란죄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를 못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연관된 범죄로서의 내란죄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거에 그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에요. 지금 구속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법원에서 그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은 영장을 발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함된 거고요. 특히 공수처는 공조본이라는 걸 통해서 수사를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공조본에는 경찰도 있고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검찰의 경우보다 조금 더 근거 있게 다가간 경우다. 그래서 법원이 그런 것을 해석한 것이
해석한 것의 결과가 영장 발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